안녕하세요. 스타트레이딩입니다. 선물매매 Q&A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전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네이버에 카페가 있으니까 보다 많은 정보들은 J9 트레이딩 카페에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나스닥 부분인데 이 구간을 이제 차트상으로 선차트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매도를 했고요. 수익이 1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1000달러니까 100만원 넘죠. 그리고 홀딩을 했을 때 수익이 반 정도 줄어들고요. 다시 이제 수익 구간이 조금 더 커지다가 거의 이제 본절 상황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약수익 구간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 어떤 심리 상태가 되나요? 1000달러 정도 수익을 내다가 한 200달러, 300달러 수익에서 이제 왔다 갔다를 해요. 그러면 안 털고 싶죠. 내지는 내가 여기서도 안 털었는데 여기서라고 털까? 그쵸? 그럼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런 어떤 마인드들 이따가 제가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고요. 자, 7850이 매도 단가입니다. 이 구간이죠. 이 마지막에 미국 시간으로 오후 3시 이후에 15분, 20분 그쵸? 20분 만에 이 어떤 두세 시간의 흐름을 갖다가 한 방에 역전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선물 흐름이 이럴 때가 생각보다 많죠. 나 올라갑니다 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갈 때도 있지만 이를테면 이런 구간처럼. 근데 한편으로는 순간 빼버리고요. 그쵸? 매도 마인드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구간 외에는 수익 구간이 없죠. 오히려 손실인 상황이 더 많이 시간적으로는 소요가 됩니다. 심리적으로 말리는 거죠. 저도 그런 상황들을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또 뒤에 자료를 제가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추세적으로 매매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 7880포인트 정도 거의 미국 증시 나스닥 선물 최고가에서 매도를 했어요. 이거 7500까지는 갈 거야 라고. 근데 이를테면 이렇게 수익이 단시간 내에 났다가 다시 본절 라인 오고 또 수익이 크게 나다가 많이 줄어들고 차트가 항상 그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어느 구간대를 놓치면 어때요? 아, 오늘은 하락하는 날이 아닌가 보다. 그쵸?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 시간까지 하게 되면. 근데 이걸 맞춰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있다라고 저는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핵심적인 게 이 세 가지를 취합해 보면 얘가 이렇게 하더라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근데 해외는 어떤가요? 참고할 수 있는 지표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차트 내지는 시황적인 부분 이 정도밖에는 없죠. 국내는 이거 플러스 이 세 가지 정도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견딜 때 꼭 편하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매도를 했고 이 1시간 반, 2시간을 버티고 이걸 수익을 갖다가 다 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국내가 이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해외들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거래 시간 제약이나 또 적격 개인 투자자들죠. 이런 어떤 제약들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이 생각보다 크니까 얼마든지 잠깐 매매해서도 큰 수익이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되시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근데 결국 어떤 진입에 대한 어려움
또는 손절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어떤 시장 상황 때문이에요. 여기서 매도로 버티고 버티다가 다 털고 뭐 잠을 잤다든지 이제 매매를 끝냈다든지 하면 이제 이걸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일종의 있던 로스컷을 갖다가 설정을 하고, 예, 저도 잠을 자는 경우는 잠을 자야 되니까 홀딩을 하고 아침 시간 개장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 급락.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뭐 7,850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60한 4포인트가 이 정도 이제 수익 난 상황을 갖다가 지금 캡처가 된 거죠. 그럼 한 계약으로 1200달러 이상이죠. 7계약 정도고 이 정도 이제 수익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매매가 처음부터 이런 식의 매매를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고 하면서 매매를 해 나갔고, 그리고 뭐 매매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나름의 또 통찰력이라는 게 생기시잖아요. 내지는 어떤 차트의 흐름을 놓고 이게 뭐 뻥카다, 내지는 뭐 이게 진카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매도를 하고 뭐 견뎌가지고 좀 수익을 길게 취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어떤 방식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대부분은 망하더라는 거죠. 왜 망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따 자료도 한번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진입에 대한 어려움, 손절이 어려운 이유. 사실 똑같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겪는 게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어떤 기준 어떤 가격대에서 시장이 뭔가 움직일 때 얘가 정말 교과서적으로 나오듯 이렇게 해서 뭐 가고 횡보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매수를 한 어떤 지점에서 한 번의 테스트 구간 정도 있고 나면 계속 수익 상황이니까 포지션을 홀딩을 한다. 그쵸?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에 보여드렸던 나스닥 선물처럼 또는 국내 선물의 오전 10시 반 이전의 모습처럼 이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가주면 다행인데요. 안 가고 꺾이고 꺾이고 꺾이는 상황도 발생하더라는 거죠. 내지는 매도를 했는데 가고 가서 수익이 단시간 내 크게 나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들어올리고 들어올리고, 장 끝날 때까지 이 구간대를 머물고. 그러면 자, 진입에 대한 두려움은 뭔가요? 손실이 날까봐 두려운 거죠. 손절이 나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지는 진입이 어려운 거죠. 그만큼. 그래서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두냐라고 하면 보다 정교한 진입을 하시려고 그래요. 보다 정확한 100%. 그쵸? 마음속에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는 거죠. 틀리면 안 돼. 오늘은 손실 나면 안 돼. 어제 내가 이런 돈이 있는데 오늘은 손실 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100% 진입을 하면 손실이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진입하고 움직임이 딱 아닌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럴 때 어떻죠? 아, 틀릴 리가 없어. 내가 본 게 맞아. 내가 매매 몇 년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이런 날도 있겠죠. 내지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물타기를 들어가요. 그래서 수익 상황이 발생을 해요. 평균 단가 여기가 되는 거겠죠. 이 두 군데에서 진입을 했으니까. 그래서 평균 단가 이상 되면 털고, 좀 더 올라가면 또 털고. 이것도 초보분들은 어떠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수익이 많이 나요. 왜? 과거에 대한 백데이터도 없고요. 두려움도 비교적 적어요. 그리고 손실이 크게 난 경우도 많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자금 여력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진입하고 또 물타기에서 진입하고 평균 단가 이상이니까 오 이제 가나 본데 가만히 내버려 둬봐. 그러니까 평소 한 계약 매매하던 분들이 두 계약으로 올라갈 때 수익이 나니까 훨씬 더 커지죠. 한 계약으로 매매하면 여기 정도 수익이면 여기서 끝나는 거지만 두 계약이면 어때요? 요만큼만 올라가도 이 정도 수익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별거 없는데 적당히 물타기 들어가고 적당히 빠져나오면 이렇게 수익이 나. 그쵸? 근데 역시나 이런 어떤 경험치들이 갖고 있다가 이런 시장 상황을 맞닥뜨린다. 이런 거겠죠. 뭐 국내 해외 다 똑같아요. 매수를 했더니 이런 걸로 수익을 냈어요. 그쵸? 근데 이를테면 매수를 하고 내려와서 매수를 했더니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매수했더니 두 계약으로 내지는 네 계약으로 혹은 그보다 많은 계약수로 손실 상황. 그럼 어떻게 하나요? 손절을 못 내보내요. 왜 못 내보내느냐? 손실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걸 만회하려면 내가 지금 들어간 계약수만큼 들어가서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어렵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내지는 수익 날 때는 100만원 정도 났었는데 손실이 날 때 갑자기 200 정도가 되고 내지는 그 이상의 어떤 손실 금액이 되면 어떻습니까? 쳐다보질 못하는 거죠. 겁나니까. 그대로 쪼개 맞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반등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왜? 분봉상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건 어때요? 위에 꼬리 아래 꼬리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받고 다시 올라가고 막 여기서 움직여요. 그러고 있다가 한번 턱 그쵸? 그래도 안 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지막 피날레 피크를 찍죠. 따닥 손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면서 손절 내보냈던 사람들이 다시 매수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내려가죠. 그럼 이제 이런 날 정말 뭐 한 달, 두 달 동안 벌었던 걸 하루만 해도 깨먹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한두 번 하다 보면 어떨까요? 진입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아, 틀리면 안 되는데. 어느 구간에서 진입해가지고 수익이 바로 나줘야 되는데. 매도를 했다? 아, 요만큼 올라가도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이게 매매 어떤 한 시간대 내지는 현재까지 계좌 상황에 따라서 심리 상태가 다 비슷비슷해져요. 일단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 이 매매를 하기 시작을 할 때 손실이 얼마까지 나면은 내가 자르겠다. 내지는 이 매매를 그만두겠다. 또는 증권사 딜러들처럼 하루, 일일의 손실한도 또는 한 달, 월의 손실한도 이런 걸 정해놓고 매매하시나요? 대부분은 안 하시죠. 내지는 나름대로 뭔가 마인드는 정했지만 안 지켜지죠. 그리고 이 부분만큼도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계약수 부분이죠. 계약수. 한 계약 매매하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운신의 폭이 가장 적거든요. 근데 한 계약에 또 유리한 점 뭔가요? 그만큼 적은 금액이 움직이는 거죠. 두 계약 할 때보다는. 그래서 한 계약이든 혹은 두 계약이든 내가 계약수를 정했으면 이 계약수로 계속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누적적으로 뭔가 쌓여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될 때 계약수도 올리는 거고요. 혹은 저처럼 짧은 단타에서 데이 트레이딩이나 추세 쪽으로 전환도 가능한 거고요. 근데 대부분 어떠느냐? 계약수 한 계약 하다가 두 계약, 세 계약 아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약수가 한 계약, 두 계약, 세 계약인 거고요. 그쵸? 금액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1,000만 원 매매하던 사람이 주식을 어느 날 2천만 원 하고요. 어떤 때는 3천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해요. 이런 사람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취할까? 아마 매매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선물 쪽에만 들어오면 돈에 대한 감각도 잃고요. 그리고 최소 계약수가 한 계약이 되게 작게 느껴지니까 두 계약, 세 계약을 쉽게 올라가는 거죠. 이 모든 걸 갖다가 다 하시면 안 돼요. 정해진 룰이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원칙을 만든다는 거. 난 한 계약으로 매매할 거다. 한 계약으로만 하세요. 나는 두 계약으로 할 거다. 예. 그러면 어떤 때는 한 계약하고 어떤 때는 두 계약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두 계약으로 하세요. 겁 나더라도 두 계약으로 수익 나는 거고요. 손실 나더라도 두 계약으로 손실 나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날 때 30만 원이다. 30만 원 수익 나면 터는 거예요. 손실이 날 때 마이너스 30이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0에서 자르는 거죠. 그걸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런 어떤 진입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두려움? 왜 생기는 걸까요? 틀리면 안 돼. 무조건 맞아야 돼. 그런 상황에서 매매를 하는데, 그쵸?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누구나 다 틀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뭐 9,000달러 수익이 났어요. 7,850에서. 근데 제가 뭐 잘 기억도 안 나지만 여기서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날. 뭐 운이 좋아서 이 구간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앞 구간에서 내가 무언가를 보고 들어갔고요. 그냥 홀딩을 한 거죠. 뭘 정했어요? 손절을 정하는 거죠. 20포인트면 20포인트, 30포인트면 30포인트. 손절 라인 안 왔으니까 내지는 매수보다는 매도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걸 판단하는 거는 기법적으로 뭐 저한테 배우실 수도 있고 내지는 뭔가 본인의 어떤 툴이나 뭐 보조지표나 기타 등등 방법을 만들어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정하고 하는 거는 배운다기보다는 본인이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걸 수익 구간으로 취하든 아니면 내가 본 뭐 10포인트 정도 수익을 취하고 빠져나오든 할 수 있는 거겠죠. 얘기가 뭐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또 매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뭐 이걸 10분, 20분 만에 어떻게 다 설명을 제가 드리겠어요. 그쵸? 밤을 새서 얘기를 해도 아마 모자랄 거예요. 내지는 각각의 시장 상황들 또는 각각의 어떤 개인 현황, 매매 경험치에 따라서 다들 달라지시겠죠. 그걸 이제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반복되는 얘기도 있고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손절이 어려운 이유, 과연 손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얘기를 드릴 거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